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양교사인지 문제풀이반 6주 동안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영양교육을 강의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영양교육은 우리 전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영양교사 전 과목을 문제수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문항의 25에서 35% 이상이니까 4분의 1 이상은 영양교육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양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하나하나 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서답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을 잘 정리를 완전히 하셔야만 답을 쓸 때 그 내용은 다 아나?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다른 과목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영양교육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서요.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할 때도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과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네, 따로 특별히 어떻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물론 문제반이니까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힘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어 오셔서 저와 같이 답을 맞춰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답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요. 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으나 나오진 않았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실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풀이반은요. 이론을 아주 세세하게 기초적인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6주밖에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6주간의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은 내가 쓰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론 답에 대한 풀이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답을 고르는데 필요한 부분 위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보죠.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 1페이지에 1단원의 문제는요. 전반적인 이제 영양교육의 개념이라든지 뭐 영양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요와 관련된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대국민 영양교육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관련법의 주관 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실제로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하고요. 국민영양관리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영양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학생, 이런 학교, 이런 부분이 대상이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초중등 교육법은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주관하는 법이고요. 자,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위생이라든지 어떤 식생활 안전,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니에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됩니다. 어떤 식생활의 위생이나 식생활의 안전, 요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요, 주관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약간 헷갈리기 쉬운 거는 5번이죠. 식생활 교육지원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혹시 교육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교육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절대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 해주셔야 돼요. 4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답 1번에 4번. 자, 2번은 이제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2008년 제정된 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바른 영양,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표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사실 이제 안전보호구역 하면 보통 학교에서 200m 이내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200m 내의 구역이 안전보호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라든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은 이 법안에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우리 1번에 답이었던 1번에서 다루셨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 바로 2008년도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기호식품 관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예,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이거 우리 그 이론반에서 마지막 시간에 신호등과 비슷하게 왜 노란색, 뭐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으로 어린이 눈에 딱 구분되기 쉽게 그 양에 따라서 많으면 빨간색, 뭐 적으면 초록색, 보통이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 색상으로 표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는 니은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때 보통 4개의 성분을 요 함량 색상 표시에서, 색상 모양 표시에서는 4개의 성분이 우리가 표시가 됐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총지방, 네, 포화지방, 당, 나트륨. 요 4개가 그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대상이 되는 성분들이에요. 다른 거는 아직 표시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이제 기준에 따라 높음 하면은 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세요.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높음, 많이 먹으면, 많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색깔로 표시할까요? 언뜻 생각하시기에도 애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라고 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함량이 적으면 그 적음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이제 낮으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이면은 이제 노란색,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4가지 성분에 대해서 그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요 2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은 조금 개요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요. 네, 조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예전에 좀 나왔던 부분 중에 기출된 내용 중에 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볼 거예요. 자, 3번에 우리나라는 2010년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4개의 중점 분야별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 중점 분야와 과제가 올바르게 짝져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이제 2011년 전남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지금은 이때 2011년 때 문제는 2010 계획을 문제에 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2010 요거가 지금 중점 분야가 4개의 중점 분야가 있었고요. 각 분야별의 중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요건 그냥 답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2020 계획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은 예전에 벌써 지난 계획이니까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답만 그냥 체크할게요. 자, 보시면 기억에 지금 4개 분야였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4개의 분야가 있고요. 중점 과제가 각 있었는데 이 중에 틀린 거는 기억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야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점 과제는 4개였는데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렇게 4개였었어요. 네. 금연, 절주까지는 그러니까 맞았죠. 그래서 나머지 2개가 지금 틀리게 나왔는데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래서 요 비만 과체 중 아니고 운동 영양에서 요 4개의 과제를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야에서 다뤘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2020, 즉 2020년까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요 관리 계획을 보셔야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4번을 좀 보시면 지금 2020년까지의 목표다 해서 이제 우리가 건강증진 종합계획, 그래서 2020, HP 2020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과제, 분야 자체도 늘어났습니다. 분야가, 중점 분야가 6개이고요. 역시 각 분야별의 중점 과제를 제시를 해서 총 32개의 중점 과제가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밑에 제가 요것은 그냥 참고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아예 자료를 그냥 같이 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마저 읽어볼게요. 중점 분야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 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 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 관리이며, 이 중에 중점 과제를 금연, 절주, 시체활동 영양으로 제시한 분야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밑에다 다 실어 드렸어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괄호 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생활 실천 확산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요 위에 있는 이제 우리 중점,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가지고 좀 보는 건데요. 5번을 보시면 HP 2020의 영양 분야 목표 중에서 미량 영양소 적정 섭취 인구 비율 증가 목표에 제시되고 있는 미량 영양소를 쓰시오. 지금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야 중에서도 4개의 과제가 있었잖아요. 금연절주 활동 영양. 근데 그 중에 영양, 이 영양 과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분야 목표는 사실 여기서 가에서 막까지 5가지예요. 그래서 요 밑에 역시 실어 드렸고요. 영양 분야의 목표는 이렇게 5가지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증가, 그다음에 건강 체중 유지 관리 인구 비율 증가, 생애 주기별 영양 관리 강화, 미량 영양소 적정 섭취 인구 비율 증가, 그다음에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영양소의 인구 비율 증가인데요. 5개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4번째 미량 영양소를 적정하게 섭취하고 있는 인구 비율을 증가하는 게 목표래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것 중에 조금 부족하게 섭취하는 게 있어서 얘네들은 조금 잘 적정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영양소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HP 2020에서 제시한 그 미량 영양소를 좀 적정하게 섭취하는 비율을 늘려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미량 영양소는 4개가 있는데요. 자, 4개가 일단 뭐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칼슘. 그 다음에 철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가 있고요. 그리고 리보플라빈까지
4개에 대해서 요것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인구 비율을 증가할 것을 우리 HP 2020에서도 영양 분야 목표에서도 그 적정 섭취 미량 영양소로 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 칼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권장량의 70%도 못 먹거든요. 전 국민 평균으로 보더라도요. 예. 청소년 같은 경우는 60%도 채 못 먹어요. 예. 굉장히 사실은 권장 대비 부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자 6번 볼게요. 자, 영양 섭취 기준에서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기억이라고 하며 기억이 설정된 영양소 중 비타민은 니은이다. 해서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상한 섭취량의 개념으로 옳은 것 골라라. 그리고 상한에 설정된 영양소 골라라. 이제 객관식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요. 기억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은 예, 워낙에 많이 보셨으니까요. 예, 위해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먹었을 때 뭔가 위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그 위해 증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타민 중에서는 사실은 조금 축적이 잘 되는 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기질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몸에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용성 중에서는 뭐가 설정돼 있어요? A, D, E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만 물어봤지만 일단은 우리는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D, E 그리고 수용성이라고 해서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닙니다. 수용성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냐면 C라든지 니아신이라든지 B6라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에도 했던 엽산 1000 마이크로로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예. 수용성들도 이렇게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기질은 사실은요, 대부분의 무기질은 축적이 돼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대부분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래서 무기질은요, 차라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요거 제외한 나머지 무기질은 다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칼륨이 있고요. 네, 염소가 있고요. 크롬. 요거는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 뺀 나머지 무기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트륨도. 사실 나트륨은 상한 섭취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 뭐가 설정되어 있느냐 하면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로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은요, 목표 섭취량. 그래서 사실은 나트륨 같은 경우도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목표 섭취량으로는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트륨은 조금 그 내용까지 기억하세요. 얘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되 사실은 그런 목표 섭취량의 의미도 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목표 섭취량은 그럼 다음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목표 섭취량이 무엇인지 내용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이제 과잉으로 먹으면 뭔가 안 좋다는 거는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잉 섭취에 따른 위해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잉 섭취에 따른 건강 위험이 우려되어 설정한 값이 목표 섭취량이에요. 과잉 섭취에 따른 위해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과잉 섭취에 따른 건강 위험이 우려되어 설정한 값.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도 사실은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런데 그게 좀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로 그 수치, 어느 선까지는 괜찮고 어느 선보다 많으면 좀 문제가 확 나타나는지 그 선을 잡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말 못한 것 뿐이지,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위험성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목표 섭취량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얘기가 개념이 나온다면 이게 뭐지? 네 가지 개념, 내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게 이제 목표 섭취량입니다. 예, 과잉에 따른 근거가 충분하진 않은데 과잉에 따른 건강 위험이 우려돼서 제시해 준 값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은 목표 섭취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은 이제 요 뭐죠? 비타민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니은에서는 요 비타민 상한에 설정된 비타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이 개념을 했으니까 뭐 그냥 마저 한번 쫙 정리해보죠, 뭐 개념을. 자, 영양섭취 기준에서 성별, 연령군별 거의 모든 해서 97, 8%예요. 건강한 인구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 추정치로서 평균 필요량에 뭐를 더하여 정하는 것을 니은이라고 한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자, 뭐를 더했죠? 평균 필요량에다가 2배의 표준 편차를 더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바로 뭐냐 하면 권장 섭취량이죠, 뭐, 그죠? 네. 자,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 플러스 2배의 표준 편차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6에서 11개월 영아이니까 영아 후기겠네요. 정기가 아니라 후기. 후기 영아의 경우 니은으로 설정된 영양소는 사실은 영아는 다 충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에너지 적정 비율로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영아는 충분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권장 섭취량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정기는 하나도 없어요. 0에서 5개월까지는 없고요. 6에서 11개월 영아 후기에 나머지는 다 충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딱 3개만 뭐가 권장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하면 기억나시죠? 뭐였죠? 3개? 단백질, 철, 아연. 네. 얘만 영하게 통틀어서 권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즉 평균 필요를 구해서 권장을 구한 건 이거고요. 나머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충분으로 다. 왜냐하면 애기 대상으로 실험이 별로 없어요. 예, 애기 대상으로 실험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게 너무 어려워서 영아기만은 조금 대부분의 영양소가 충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3개만 영아 후기에만 권장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8번 상한 섭취량 설정 등의 근거가 되는 독성 종말점을 쓰시오 해서 상한 섭취량은 사실은 독성 종말점을 어떤 증상을 갖고 그걸 이제 토대로 정하게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서 좀 쓰실까요? A는 가임기 여성과 그 외 성인 이렇게 2개로 좀 종말점 따로따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임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많이 과잉 시에 어떤 증상을 여기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과잉 시의 증상. 근데 가임기 여성은 뭐예요? 네, 태아 기형.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임신 초기에 특히 비타민 A의 영양제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잉 시에 기형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증상, 과잉 증상은요, 식품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당근 먹지 말아야 되나? 당근, 호박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닙니다. 자연계에서 섭취하는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 문제는 뭐예요? 영양제로 우리가 보통 합성으로 만들어낸 어떤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과잉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자연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식품에 있는 걸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A를 영양제를 주의하라고 그러지 임신 초기에는 뭐 당근, 호박 이런 거 조금 주의하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은요. 간 독성.
독성 종말점으로, 예, 과잉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요. 비타민 C도 있어요. 비타민 C 많이 먹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100ml잖아요. 성인 권장량. 근데 상한 섭취량 2000ml 하고 있죠. 정하고 있죠. 왜? C도 많이 먹으면요. 위장관 증상 나타나요. 그래서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보통 이제 우리가 위장관이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장관 증상, 뭐 이거 입에 배듯이 나오는 게 오심, 구토,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요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한 섭취량을 2000ml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엽산은요. 엽산은 좀 특이한 게 종말점이죠. 뭐죠? 우리 신경질환의 합병증.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엽산 자체의 과잉으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엽산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빈혈 증상이 사실은 이제 빈혈, 거대저하고 빈혈 같은 빈혈이 나타나면 엽산 아니면 B12예요. 근데 엽산을 과잉으로 주게 되면 빈혈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나 보다 라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잉으로 엽산 섭취 시에 그 빈혈도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B12의 결핍의 진단이 늦어집니다. B12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빈혈 없어졌으니까 됐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B12 결핍이 진행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잉 섭취하는 엽산으로 인하여 사실 이 엽산 이때도 과잉도 영양제예요. 예. 영양제로서 엽산이지 식품으로서 엽산은 아닙니다. 예. 이 고용량의 엽산, 그러니까 고용량, 보통 영양제로 섭취하니까요. 고용량의 엽산을 이제 복용함으로써 비타민 B12의 결핍 증상 중에 하나인 빈혈이 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신경질환의 진단 자체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B12의 신경질환의 진단이 늦어져서 요 신경질환의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용량 엽산 때문에 요 빈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B12의 신경질환이 미처 우리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이게 심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엽산의 경우는. 자, 네 번째는 D죠. D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D의 역할이 뭐예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고칼슘 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 종말점의 D 같은 경우는요. 고칼슘 혈증을 독성 종말점으로 합니다. 자, 철 또 있나요? 철? 있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도 위장장애. 그래서 사실은 철을 영양제를 임신부한테 권하긴 권하는데 초반에는 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위장장애 같은 게 또 나타날 수 있고 워낙 임신 초반에는 가뜩이나 입덧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양제 권하지 않고 중기 이후에 보통 임신 중기 때 영양제를 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철의 위장장애 같은 경우는 변비, 뭐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위장장애가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양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임신부도 중기에 권하지 초기에는 영양제 먹으라고 안 해요. 철분. 그래서 지금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찾는 독성 종말점도 영양소별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그러면 독성 종말점이 있으니까 저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성인은 얼마 정도가 상한이지? 라고 옆에다가 숫자를 좀 찾아서 하나하나 넣으세요. 네, 아까 제가 엽산은 1000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2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의 경우도 그러면은 이게 상한이 얼마지? 해서 숫자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보충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내용에서 옳게 답한 학생은 누구인가? 자, 이것도 이제 2013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3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 보기에 그 교사의 내용에 2010년 개정된 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수치와 뭐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답을 고르셔야 되냐면 2015 섭취 기준을 내용을 갖고 고르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되 답은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 2015의 내용을 갖고 봅시다. 답을 골라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한국 연섭치 기준 제시될 때 새롭게 제시된 식사 모형의 이름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강조되었나요? 자, 이때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가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식품 구성 자전거이고 이름은 맞았어요. 자,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 또 맞았어요. 왜? 바퀴, 앞바퀴에 물컵 있던 거 기억나시죠? 수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방 섭취 줄일 것을 강조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죠? 뒷바퀴에는 영양식품군별 그 안에 해당되는 식품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방 섭취 줄일 것 강조라는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교사가 그래서 식품군의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지연이 06군이 01과 2로 세분화되었어요. 예전에 1과 2로 되어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뭐예요? 그냥 06. 지금 06예요. 예. 06, 1, 2로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요 지연이 얘기도 틀렸고요. 자, 청소년은 에너지를 얼마나 섭취하나요? 해서 다른 연서처럼 에너지도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해야 돼요. 자, 에너지는 권장 섭취량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지난번 아까 문제 풀 때 나왔잖아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 추정량의 개념 자체는 사실은 내용은 뭐와 똑같냐면 평균 필요량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냥 필요 추정량만 제시했고 거기서 뭐 덧붙여갖고 뭐 권장 이런 거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괜히 여분의 뭔가 더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비만, 비만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여분을 붙여서 뭔가 더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장 섭취량 없어요. 인형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교사가 청소년 단백질 얼마나 섭취해야 되나요? 총 에너지 20에서 25% 정도로 섭취해요. 이렇게 많아요? 네. 몇 퍼센트? 7에서 20%. 자, 그리고 총 지방은 얼마나 섭취하나요? 했더니 상우가 에너지의 15에서 30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지금 옳게 답한 학생은요, 한 친구밖에 없어요. 상우 한 친구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의 내용만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방 해서 15, 30이 나왔는데 사실 지방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1, 2세냐, 3세 이후냐 달라요. 예, 그래서 1, 2세는 몇 퍼센트? 20에서 35%. 나머지는 15에서 30%. 네. 그 얘기가 이제 10번 문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지금 10번 문제 2015 연원 섭취 기준에서 제시한 에너지 적정 비율이다 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꼭 알아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55, 65 탄수화물 비율이고요. 단백질은 7에서 20이고요. 지질 같은 경우는 1, 2세가 기억이니까 기억.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에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1, 2세니까요. 20에서 35%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N6, 즉 오메가6는 4에서 10%이고요. 네, 니은분부터 쓰려고 했는데 디귿이 그냥 N6에 나왔으니까 디귿은 그래서 4에서 10. 자, 그리고 니은 봅시다. N3는 이제 1% 내외이고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3세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데 19세 이상은 7% 미만인데요. 3에서 18세는 다르죠. 몇 퍼센트 미만일까요?
네? 네, 8.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성인보다는 조금 수치가 높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산도 3세 이상에게는 설정되어 있어요. 1% 미만입니다. 근데 사실은 1%도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많이 안 먹을수록 좋은 거, 가능하면 적을수록 좋아요. 네, 트랜스.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에너지 에너지의 1%보다 낮게 먹어라 라는 의미지 1% 적은 정도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트랜스 같은 경우에. 자, 콜레스테롤은 성인만 설정되어 있고요. 이때 하루에요.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이때 요 옆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목표 섭취량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과잉 섭취가 위험하긴 한데 건강에 위험이 우려되는데 어떤 확실한 근거는 충분하진 않은데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시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요 에너지 적정 비율에 있어서 사실 목표 섭취량으로 성인에게만, 요거는 성인에게만 있어요. 예, 그래서 300mg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쳤죠? 자, 11번 볼까요? 2015년 제시된 식품구성 자전거의 내용 개념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2010년에 자전거 그림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온 자전거랑 2015에 나온 자전거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식품군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6개가 다 들어갔었어요. 유지 당류까지. 근데 2015에 제시된 자전거의 뒷바퀴에는 유지 당류는 빠졌어요. 예, 굳이 얘네들은 뭐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래서 뒷바퀴에 있는 식품군이 5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가번에서 할 건데요. 자, 볼게요. 가번 6가지 식품군 중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뭐를 제외한 5가지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필요한 만큼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뒷바퀴에서는 이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들어갈 내용이 가에 있는 내용은 유지 당류입니다. 요거는 아예 그림에 안 들어가 있어요. 빠졌어요. 자, 4번 앞바퀴는 자 이제 컵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먹어라. 예,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전거에 앉은 사람. 자, 이게 자전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림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2010년 전에는 그게 아니었죠. 탑이었죠. 탑. 5층 탑이었어요. 근데 얘가 10년도에 자전거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뭐냐? 매일 충분한 양의 활동하라는 거죠. 뭐 활동. 네. 신체 활동을 해서 적절한 영양소 섭취 기준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아예 2015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구성 자전거를 제시하면서 같이 제시해준 내용의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대로,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예 그림하고 같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요겁니다 라고 같이 제시한 문장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라번을 보시면요. 자, 뒷바퀴에 그림이 식품군도 있고요. 5개. 그 다음에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에 횟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공류는 매일 2에서 4회. 공류 같은 경우는 2에서 4회. 우리 이제 교재에서 그 영양교육 이론교재 맨 뒤에 그림이 있었던가요? 거기서 보시면 2에서 4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채소류 같은 경우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뭐 생채소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 적어도 몇 끼니당 채소류는 2가지 이상 먹어라. 그다음에 과일류는 매일 1~2개, 우유 제품은 매일 1~2잔. 먹을 것까지도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2번은 식사 구성안에서 제시한 1인 1회 분량이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제가 읽고 답을 쓰니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1인 1회 분량을 요거 쓰기 위해서 외워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선생님들이 아마 그거 이렇게 표 한 2페이지 반에 걸쳐 있는 거 외우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외우셨죠? 네.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은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집에 가셔서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인 1회 분량 수치. 자,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여기 제시된 것만 숫자만 채워놓으면 되지만 사실은 딱 보고 숫자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그 내용들을 다 외우셨다는 얘기예요. 네, 볼까요? 공유에서는 밥. 주의하실 거. 밥이냐 생쌀이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백미 생쌀하고 밥, 쌀, 밥하고는 틀려요. 이건 밥입니다. 밥. 밥은 몇 그램? 네, 210g. 밥은 210g이에요. 만약에 백미, 쌀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90. 잘 보셔야 돼요. 백미인지 밥인지. 예. 백미는 90이고요. 이렇게 쌀, 밥으로 돼 있으면 210. 여기서는 밥이니까 210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식빵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한 번 먹을 때 한쪽 먹잖아요. 한쪽 몇 그램? 35g. 주의하실 것. 이것은 계산상 식단 계산할 때 몇 회로 계산해라? 0.3. 왜? 보통은 1회 분량이 그냥 1회, 1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먹는 분량이 작아서, 즉 한 번 먹는 분량이 식빵 한쪽을 먹는 건 맞는데 이 한쪽 먹는 거는 밥 한 공기 먹는 거에 비해서 열량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횟수로 하긴 좀 그러니까 0.3회로 계산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빵 같은 경우는 1회 분량이 35g인 건 맞지만 얘를 식단 짜거나 이럴 때는 0.3회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국수는 마른 면이니까 겉면 마른 거니까 몇 그램? 몇 그램? 예, 90g입니다. 네. 1인 1회 분량 기억하셔야 돼요. 네, 최근에 최근 1, 2년에는 안 나왔지만요. 예, 이게 그래도 이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1, 2년 이거 본 적 없다고 그냥 이걸 이렇게 그냥 눈을 한번 쓱 읽고 지나가실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과일류 볼까요? 과일류는 일반적으로 100, 뭐 아니면 150인데 사과는 100g 써 있고요. 참외는요. 150g이에요. 귤은 100g. 네, 우유 제품 보겠습니다. 우유는 한 컵이니까 뭐 200이죠. 당연히 200. 치즈는요, 한 장. 보통 사람들이 치즈 한 번 먹을 때 한 장 먹잖아요. 20g. 근데 치즈도 주의하셔야 돼요. 얘 횟수를 뭘로 해줘요? 0.3회로 해줘요. 1로 안 치고, 우유 제품 1로 안 치고 0.3으로 얘도 해줘요. 그래서 0.3으로 해주는 애들 식품 종류를 주의하세요. 예. 자, 아이스크림은요, 100g. 이거는 2분의 1컵, 100g. 이거는 딴 얘기지만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통 선생님들은 한 번 먹을 때 100g 정도 드세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번 먹을 때 먹는 분량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먹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양이 1회 분량이에요. 100g이면 반컵이잖아요, 반컵. 동의하세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100g.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경우는 60이죠. 네. 육류가 됐던, 뭐 돼지고기가 됐건, 뭐 소고기 됐건, 뭐 닭고기가 됐던 60g입니다. 그래서 이제 60, 닭고기도 60 하시면 되고요. 생선도 60이니까 뭐 편하게 60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호두, 견과류가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견과류. 견과류는 사실은 조금 지방이 있기는 하나 이게 심혈관계 예방이라든지 건강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예요. 그래서 견과류인데 그럼 이제 일회 분량이 몇 g이냐 이 얘기죠? 몇 g? 10g. 얘도 0.3회예요. 예, 10g인데 0.3회. 계산할 때는 0.3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당류.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유, 뭐 기름, 참기름 다 5g. 5g. 네, 1회 분량이 5g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거 한 봉. 한 봉이 12g이에요. 12g. 근데 커피 믹스가 유지당류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하면은 이제 막힘없이 쓱쓱 쓰셔야 하고요. 자, 이번에 깨는 어느 식품군의 대표식품인가? 뭐 흰깨, 들깨, 깨 있잖아요. 깨. 깨는 견과류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야 돼요? 유지당류. 예. 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는요, 유지당류에 있고요. 깨는 몇 그램? 5g이에요. 5g. 네. 나머지 기름처럼 5g. 자, 여기는 이제 채소류는 빠졌네요.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생채소는 70g. 그죠? 그리고 김치. 김치는 식단에서 빠지지 않잖아요. 김치는 1회 분량이 몇 g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몇 g? 예? 40g. 40g. 네. 그리고 해조류하고 버섯류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채소에. 해조류, 뭐, 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역, 김은 아닙니다. 예. 미역하고 버섯 같은 경우는 30g.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1회 분량과 특히 0.3으로 계산해야 되는 애들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진 50분 됐는데요. 13번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갑시다.